저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식이 열풍이라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을 샀습니다. 값이 떨어질까 불안해서 결국 조금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불안을 어찌 다스리면 좋을까요?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선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한번 들어보거라. 숲속에 사는 토끼가 서늘한 야자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 순간 첨벙하는 큰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화들짝 잠에서 깬 토끼는 알 수 없는 큰 소리에 놀라. 이럴 수가.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달아나는 토끼를 본 다른 토끼가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는 거야? 하고 묻자 토끼가 대답했다. 큰일이 났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 이 말에 다른 토끼들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토끼들이 뛰는 모습을 본 여우가 이유를 물었다. 토끼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큰일이야.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토끼의 대답을 들은 여우도 덩달아 뛰었다. 뛰는 토끼와 여우를 보고 다른 동물들도 모두 뛰기 시작했다. 토끼와 여우의 뒤를 이어 노루가 뛰고 그 뒤에는 사슴과 늑대, 심지어 코끼리도 뛰었다. 동물들의 뜀박질에 흙먼지가 숲을 뒤덮고 향긋한 꽃들도 무참히 짓밟혔다. 평화롭던 숲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멀찍이 바위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자가 코끼리에게 왜 뛰는지를 물었다. 코끼리는 늑대가 뛰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늑대는 사슴, 사슴은 노루, 노루는 토끼가 뛰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국 잠을 자다 놀란 토끼까지 이르자 사자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에 놀라 뛰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자는 동물들을 이끌고 토끼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장소로 갔다. 토끼가 낮잠을 잔 야자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잘 익은 야자나무 열매 하나가 또다시 개울에 떨어지며 첨벙하는 소리를 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는 야자나무 열매가 개울에 떨어지는 소리였던 것이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서로에게 전염된다. 이미 커져버린 불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른 채 눈먼 황소처럼 서로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달린다. 점차 불안의 이유는 사라지고 달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내가 왜 불안하고 있는지를 알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자가 동물들을 일깨워 주었듯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여기에 머물게 하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품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찰력을 갖고 보라.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릴 때는 표정이 밝고 인상도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 인상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친구는 어려서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인상이 좋아지고 귀티가 납니다. 저도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바꾼다. 나는 지난 과거를 슬퍼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다만 현재를 직시할 뿐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생각들은 마치 줄기가 잘려버린 푸른 갈대가 햇볕에 마르듯이 젊은이의 생기를 말려버린다. 오늘 할 일은 모두 오늘 하라.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마라. 다가올 일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 그리하면 얼굴빛이 언제나 곱고 밝아진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마음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깨끗해진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적고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행복하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고통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고통이다. 생로병사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이다.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변화는 고통을 낳는다.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사기꾼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하고 올바른 마음씨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부자가 되고 싶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싶어 걱정스럽니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그 사람은 불행을 만나게 된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난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은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이 만물의 이치이다. 남과 비교하면서 재물에 마음을 두면 집착이 더 큰 집착을 만들고 욕망이 계속 배고프게 할 것이다. 욕망과 집착이 아닌 정신과 영혼의 씨앗을 심어라.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그의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다들 똑똑하고 말을 잘합니다. 반면에 저는 그들과 비교해 무식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제가 비참하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함이 아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라. 그때는 안다고 생각한 것이 돌이켜보니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배우는 게 생기고 생각이 바뀐다. 그러니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자신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아는 것에 가까워짐을 알 거라. 주변에 집을 사서 큰 돈을 벌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노력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마음 한켠에는 박탈감과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걸 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체험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싶고, 저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체 저의 평판을 왜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둔다. 설령 남의 죄를 안다고 하여도 자주 드러내지 마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떠나 서로 다투지 않아야 평안이 찾아온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원한은 용서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 직장 동료 중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꼼꼼하지 못해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기인 저에게까지 불똥이 튈 때가 많습니다. 동기가 밉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사람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사람을 잠식하게 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너의 모든 원수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오직 그릇된 분노와 마음만이 너를 상하게 한다. 상대를 향한 분노도 절제하지 못한 마음이 너를 갉아먹는다. 스스로를 분노 속에 가두는 건 자신이다.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평소 과묵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넓지가 않습니다. 나이를 드니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즐길 때는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때로는 사슴이 맹수를 경계하듯 두려워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납게 굴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들판에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평소에는 벙어리처럼 침묵하지만 말을 해야 할 때는 임금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야 한다. 인간관계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공들였던 일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 다시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술을 마시며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방해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시작만 하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멀리 보면서 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패와 두려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존재의 허무는 피할 수 없다. 유리하다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해지지 마라.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스스로 잘해서 일 수도 있고 때가 좋아서 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이다. 주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너의 마음에서 답을 찾아라.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 지금의 역경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지금의 역경이 기억나지도 않고 형편이 잘 풀릴 때가 온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때를 조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하니 서로 말도 잘 안 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같이 오래 산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봤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상대를 볼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다. 소통 안 되는 것을 상대방에서만 찾는다면 끝없는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나를 먼저 이해해라.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